마음에 법을 담는 사람들. 법문으로 우리의 마음에 마법 같은 변화를 주는 시간, 마음에 법을 담는 사람들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이 일반 보통급부터 이제 특신급까지 공부를 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계문 두 보통급이나 특신급에 대해서 어떠한 공부를 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특신급 2조에 저번 주에 얘기했던 남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에 네.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의 과실을 말하는 게 진짜 남의 단점이 너무 정의로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네, 말하기 전에 온생취를 해봤어요. 온전 생각 취사를 네. 해보니까 온전함을 찾으니까 취사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실을 정말 말해야 될 때 네. 정말 이 공중의 일로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과실이 잘못돼서 은혜가 되게끔 하는 과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습관적으로 사람에 대해 안 좋은 면을 얘기하는 거를 좀 즐겨 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의교원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 보통급에서 네. 1번의 그 살생, 네. 연거시 살생을 말며를 네. 제가 평소에는 이제 못 느끼고 있다가 그 집에 어느 날 갑자기 초파리가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게 초파리가 생기면 당연히 집안에 이렇게 한 번 생기면 계속 나오니까 네. 이거를 빠르게 이제 없애야 된다는 네. 생각을 했는데, 제가 평소 같으면 진짜 당연히 초파리니까 없어야지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똑같이 행동은 똑같이 했는데 이제 조금 마음가짐이 달랐던 게, 먼저 이제 왜 초파리가 생겼을까 봤더니 제가 이제 음식물 같은 거를 이제 뭐 바나나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둔 상태로 오래 두니까 거기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초파리가 내 집에 들어올 일을 만들고 또 내가 살생할 일을 내가 미연에 방제 잘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이번에는 처음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초파리를 없앨 때 내가 괜히 집안에 초파리 들여놓고 또 이렇게 죽이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음식물 관리도 내가 잘해서 앞으로는 집안에 이렇게 벌레가 나오는 일이 아예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계문을 지키는 게 단순히 살생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촛벌이 보고 안 죽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활 습관에 있어서도 생활을 좀 고치고 이렇게도 공부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는 한 주였습니다. 네, 이렇게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또 공부를 활용하다 보니까 다양한 또 공부 방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마법사의 문을 힘차게 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입니다. 마음이 깊어지는 법문 스터디. 네, 오늘은 정전 수행편 저번 주에 이어서 계문 법마 상정급을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공부할 법문을 저희 그 SNS에 업로드 되니까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법마 상정급 10계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법마 상정급 10계문 1. 암안심을 내지 말며 2. 두 아내를 거르지 말며 3. 연고 없이 사욕을 먹지 말며 4. 나태하지 말며 5.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며 6. 망령된 말을 하지 말며 7. 시기심을 내지 말며 8. 탐심을 내지 말며 9. 진심을 내지 말며 10. 치심을 내지 말라. 네, 이렇게 계문 법마 상정급 계문 10가지를 하나하나 읽다 보니까 어쩜 이렇게 내가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모아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어쨌든 오늘 법마 상정급 하기에 앞서 우리 보통급
특신급, 이 법마 상정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볼게요. 그 보통급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교당에 이제 입교하시는 분들이 받는 계문인데요. 이때 이제 원불교의 교리나 제도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이제 사종 의무를 10계문과 사종 의무를 받아서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종 의무 같은 경우에는 조석 신고, 이제 아침과 저녁에 그렇죠. 신고를 모시는 것과 그 다음에 보은 헌공. 이제 교당에 왔을 때 내가 이제 한 대종사님의 법을 받들어서 한 주 동안 잘 살았습니다 하고 그만큼의 이제 금액을 내고 그 다음에 법회 출석. 법회 출석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입교 연원. 내가 이 법이 좋아서 들어왔으면은 또 새로운 인연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것들의 사종 의무를 받아서 또 10계문을 지키는 것을 하고요. 그리고 특신급은 이제 그 두 번째 단계인데요. 보통급 바로 다음 단계인데 이제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해서 이제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 이제 신앙이나 정성 이외에 다른 곳에 흐르지 않는 그런 사람의 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 주에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해서 제가 특신급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그래서, 세상. 네. 좀 관심이 가질 때도 있지만 거의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신급. 그렇게 했고요. 네, 법마 상정급이 있는데 이건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통급 10계문을 일일이 실행하고 지키고 또 특신급도 일일이 실행하고 지키는 분들이 이제 받아 지키는 계문인데요. 이제 법마 상정급은 그래서 법마가 법과 마 이것들을 자신이 구분해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이것이 법인지 마인지 법과 마 사이에서 이런 마음적으로 싸우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심을 없애가는 데 재미를 느끼는 단계라고 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음속에 예전에는 이것이 마인지도 모르게 바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그것들을 했는데 법마 상정급은 그런 마들을 내가 일일이 알아채고 그것이 내가 법으로서 이겨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반은 이기고 반은 진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법마 상정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일에 예전에는 막 오지랖 부리면서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다른 것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나와 관계가 없는 것에 대해서 동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대기사는 아니하고 대부분의 이제 일들을 좀 반 정도는 이기는 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법의 등급이 총 6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왜 한편으로는 이 보통급 또 그리고 특신급, 법마 상정급까지만 주셨는지에 대한 사실 좀 그런 의미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교무님께 또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법마 상정급까지 두고 이 30계문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단계에서부터는 심계로 이제 자기가 마음속으로 이것을 지켜 나가는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다 지켰다고 해서 이것을 다 떨어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여기까지만 주셨을까가 아니라 신구, 의, 업으로 세 가지 짓는 업이 무조건 기본적으로 주시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이것을 계속 심계로 체크하는 것으로 이제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이 보통급 그 계문을 지키면서 그것을 어떻게 잘 지키는지 이제 교무님들은 또 어떻게 아시고 법위가 계속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또 측정을 하는지 또 좀 궁금했어요. 교무님들이 교도 상대로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도 궁금하고 뭐 교무님들도 법위가 계속 올라가시지만 그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게 있는 게 좀 궁금해서요.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신분검사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들은 그 신분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교화단 활동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늘 이 상시 일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서로 반조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내용이 쌓여서 저희들은 이제 승급을 하고 그렇게 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그 도심교가 이 세 가지의 그 단계에 대해서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친절한 설명을 듣고도 이제 모르신다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저희 마법사에게 전화를 주시면 또 상담을 친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법마 상정급에서 첫 번째 암안심을 내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암안심을 이제 가장 먼저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이제 질문인데, 누가 먼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제 스스로 그냥 암안심 하면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잖아요. 암안심이 뭘까? 그래서 내가 암안심을 냈던 적이 언제였을까 잘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엄청 크게 암안심을 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오랜만에 동아리방에 갔어요. 학교에 있다가 동아리방에 딱 갔는데 이게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저희는 이제 도어락으로 닫아놓는데, 그래서 문이 열려 있지 하고서 들어갔는데 이제 에어컨이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불은 꺼져 있는데 누가 왔다 갔구나 해서, 근데 이제 좀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왜 이렇게 불을 켜놓고 불은 안 켜져 있었지만 에어컨도 켜져 있고 이게 문을 열어놓고 갔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봤는데 이렇게 그 먹다 이렇게 음료 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음료를 다 먹긴 했지만 컵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냥 약간 이걸 내가 봤으니까 내가 그냥 치우고 가도 되는데 그 순간에 아니 왜 자기가 먹은 거를 같이 쓰는 공간에서 치우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음료컵을 봐야 하는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약간 그 순간에 팍 암화심이 올라와서 그냥 제가 치우고 넘어가면 될 거를 이제 동아리 그 단체 메신저 방에다가 제가 제가 오랜만에 동아리 방을 왔는데 이렇게 에어컨도 켜져 있고 문도 열려 있고 이렇게 음료컵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걸 좀 앞으로 주의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순간에 너무 나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게 너무 그 순간에 암화심이 올라온 거예요. 내가 뭔가 침해받았다? 나는 평소에 잘 치우는데 왜 이 사람들 그렇지 않지? 그런 암화심이 탁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불편한 마음에 사실 잠깐 있다가 까먹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순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혀 배려를 제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얘기를 하고, 너무 웃겼던 게 제가 그러고 나서 나왔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치우려고 했는데 또 까먹고 놓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에 딱 갔을 때 나도 그거 놓고 나왔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내가 그 사람이 정말로 아예 안 치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나처럼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내 그 순간에 그냥 암안심 때문에 그런 전혀 배려도 하지 못하고 그냥 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많이 없어지고 이해도 잘 안 하게 되고 이 암안심 자체로 이제 나 스스로도 뭔가 암안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 스스로 발전하기도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암안심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제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내가 뭐 이렇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만족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내가 스스로 더 공부를 하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다른 9가지 계문에 대해서도 내가 암화심을 놓지 못하면 저걸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래서 이 암환심이라는 거를 이제 좀 깨우쳐라 이런 게 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두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웬만하면 보통급과 특신급을 일일이 잘 실행하는 분들은 사회적으로나 또 교당 내에서도 많이 인정을 받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생각이나 뭐 자신의 그 뭐 가치관, 사업 같은 것들이 이 교단에 뭐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고 교단에 있다 보니까 또 교리적으로도 되게 밝으실 거고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저분 참 공부심 있고 또 공부도 되게 잘한다. 또 내가 그분께서 뭐 예를 들어서 단장이라면은 내가 하는 말들을 다 이해하고 다 해석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되게 나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고 나는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잘하기 때문에 좀 잘난 체하는 마음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스승님에게 더 이상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찌 됐건 그 우리가 법의 등급이 법마상정급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강 열애까지 열애까지. 있고 올라가야 될 그 법의 등급이 무려 3개나 있는데 음. 그 향상성을 막는 것이 그 중간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암안심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암안심에 대한 그 정의가 그 자신을 이제 자신이 곧 영원한 실체로 또 알고 그것이 자신을 이제 높이 사고 남을 업신 여기는 것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는 정말 자기만 잘하면 되는데 나는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하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스승님을 이제 개교하는 마음도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면으로 암안심이 가장 그 무섭다고 판단이 되셔서 그 첫 번째 계문으로 넣으신 게 아닐까. 또 당시에 그 대종사님 밑에 계신 제자분들 중에 또 대종사님과 또 어떤 제자분의 파로 이렇게 나눠진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대종사님께서 되게 골머리를 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진정한 진리를 설해주시는 분은 대종사님인데 이제 다른 분파가 생기면서 그분이 이제 암안심을 놓지 못해서 뭐 그 이제 스승님도 가르치시기 쉽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더 큰 진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내가 잘났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렇죠. 더 올라가려고 하는 향상성이 있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제가 암안심이 났던 적은 저는 제가 그 안무가분들이나 또 이제 기획하시는 분들 밑에서 공연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면서 내가 저거보단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 저렇게밖에 하지 못하지? 이렇게 좀 더 꼼꼼하게 했었으면 일이 잘 됐었을 텐데 왜 안무를 저렇게 짰지? 이런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힘든 부분이라는 거를 알고 나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관념적으로 평가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서 좀 많이 반성을 하고 네. 겸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암안심이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보면 이제 저 생각은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고 나로부터 빗대어지니까 이것을 첫 번째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암안심이 이제 나온다는 것은 아까 내가 누군데 하면서 난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 생각이 고착화되고 하면 이제 아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실체적인 자아가 내가 진짜로 내가 제일 잘 나간다는 그러한 그릇된 이제 관념에 잡히는 아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대로 모든 일에 있어서 지자본이로서 해야 될 일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그러지면 그 일도 잘 처리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난 것 같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마음적으로 비롯되는 것이 나에 대해서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 암안심을 내지 않고서 이 다른 이 계문들도 이제 하나하나씩 그 잘 지켜 나가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두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네. 보통급과 또 특신급은 주로 행동에 관한 맞습니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법마상정급은 마음에 관련된 그 법문이라고 생각이 그 관련한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무님과 여애교우님은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저도 이제 읽으면서 유난히 정말 법마상정급이 정말 너무 어렵구나. 이 마음을 직접적으로 다 건드려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 뭔가 보통급이나 특신급도 뭔가 그 어리석은 마음과 욕심나는 마음과 화내는 마음에서 다 비롯되는 행동들이라고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뭐 도둑질이나 이런 것도 그 순간에 어떤 나의 어리석은 마음을 잘 주체를 하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뭐 행동으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보통급에서 특신급으로 넘어가면서 그 내 욕심과 어리석은 마음과 이런 안에서 자꾸 이런 나태한 마음과 이런 마음들을 내가 정말로 이렇게 조금만이라도 참으면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이제 보통급, 그 다음 단계 이렇게 해주셨다면 법마상정급은 정말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더 많은 일들 있잖아요. 그걸로부터 진짜 딱 그 근본인 마음 자체를 이제 진짜 보고 너가 이제 관리를 하고
항상 들여다보고 체크를 하고 공부를 해라라는 뜻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마음이라는 말로 나타내 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훨씬 더 어렵고 내가 체크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 마음이라는 그럼요. 거는. 그래서 행동으로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마음 먹는 것조차도 이제 조심하라는 의미인 것 같아서 이게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은 그러니까 들었어요. 탐신, 짐신, 치심 이 삼독은 내가 냈나 안 냈나라고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 방법인데 진짜 주의심을 가지고 유무념 체크를 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안 했다고 체크를 하고 지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혜교우님 말씀처럼 정말 그 세밀하게 체크를 하는 것이 공부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 사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당연히 다 너무 지켜야 하고 내가 이거를 지킴으로써 내가 더 좋은 생활 습관과 대종사님의 법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만 너무 지키기 어려운 계문들도 사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욕심내는 마음이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실 이게 욕심내는 마음이 왜 어렵냐면 집착이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다 욕심을 모든 것에 다 부리지 않잖아요. 정말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욕심을 내고 주착심을 갖는 건 아닌데 내가 이제 좋아하는 것에 욕심을 많이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연예인이 있는데 네. 그 연예인의 콘서트를 이제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콘서트 티켓팅이 되게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이제 막 우울해져가지고 막 시리에 빠져 있다가 그 이후에도 이제 이 콘서트를 어떻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것마저도 제가 못 가게 될 일이 생겨서 그때도 엄청 좌절을 해가지고 그냥 그 순간에 그냥 내가 못 가서 아쉽다라는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상생활이 너무 되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기분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하나에 욕심내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집착하고 이러면 그냥 그 마음 자체만이 아니라 나의 어떤 생활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마음을 잘 못 잡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욕심내는 마음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 그리고 욕심내는 마음이 어리석고 이런 마음으로 또 이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계문은 내가 어떻게 좀 더 쉽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우선 저의 입장은 이제 대산종 선생님께서 평대기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콘서트 전체적인 그 실패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내 마음의 어느 단계까지 다음에는 그래 콘서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욕심이 있는지 이제 세세하게 이제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그래 콘서트를 내가 끊겠어 라고 결단력 있는 그러한 판단력이 아니라 세세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움직이고 왜 내가 못 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불편해하고 하는 것들을 세세하게 알아간 다음에 단계별로 그러면 내가 이 마음이 있을 때는 일어났을 때는 이거를 욕심내는 걸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주셨듯이 그 욕심 단계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로 세세하게 일어나간다면은 내가 그 콘서트에 가도 좋고 안 가도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사실 탐진치를 가지고 왔었는데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탐진치뿐만이 아니라 제가 고기를 되게 좋아해요. 고기.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래서 네. 그 할머니가 그 이제 장조림 같은 거 네. 할 때 고기를 삶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그 할머니가 이렇게 찢어놓으신 고기를 막 먹으려고 약간 참새처럼 이렇게 모이 먹는 아기 참새처럼 네.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전생에 업력이 큰가 봐요. 그래서 전생부터 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산적의 딸이었나 봐요. 네, 그랬나 봐요. 아니면은 너무 못 먹어서 네, 그 너무 그리워하는 걸 수 있는데 네. 저는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고기를 끊는 거. 고기는 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에 넘치면 이제
넘친다는 것은 장조림하려고 고기를 이렇게 찢고 있는데 이제 찢다 보니까 간장만 남아 있다거나 이제 간장만 남아 있을 경우에는 도가 넘치는 거죠. 아, 네네네. 그래도 3분의 2 이상은 남겨둬요. 할머니도 이 졸이는 맛이 있고 그런데 네. 아이고, 그 그러네요. 스스로가 이렇게 알고서 챙길 수 있다는 것은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요즘 사람들은 그 반찬에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는데요. 아, 그래서 고기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또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네. 저는 아직까지는 쉽게 놓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주변에서도 너무 잘 먹고 네. 또 요즘에 되게 많잖아요. 예전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고기 먹기가 너무 쉽지가 않았는데 요즘에는 고기 먹기가 너무 쉽잖아요. 가게도 많고 가게도 많고 네. 그리고 저번 주에 얘기하셨듯이 뭐 1인 진짜 삼겹살 이런 배달도 쉽게 시켜 먹을 수도 있으니까 진짜 큰일이네요. 그것을 계문을 이제 내가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유무념을 한번 잡아보시고 그러나 그게 삶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런 거는 네.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네. 충분히 함께 같이 먹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네. 조금 너무 좋아해서 많이 먹지는 않도록 네. 주의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 암안심을 내지 말며부터 끝까지 치심을 내지 말라까지 10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특히 네 번째 나태하지 말라라는 이 조항은 이제 근면성을 이제 세우라는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는데 나태하지 않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올곧하게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나태하는 삶이 이거 정말 잉여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일 수도 있다라고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나태함이 우리 생활에 쫓아다니는데 다른 우리 두 교우님들은 어떤 조항이 좀 어려운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히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며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나만의 뭔가 철칙이 있고 뭔가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내가 그거를 지키는 게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요즘 되게 저도 그렇지만 되게 나에 대한 기준과 남을 대하는 기준이 되게 다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내가 할 때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남이 할 때는 그 기준이 바뀌어서 이제 다르게 얘기하고 이런 게 이제 나의 공부가 너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되게 계속 그 순간마다 좀 주의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며라는 이 계문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옳거나 그르는 것을 떠나서 그 자기의 행동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혜교우님이 했던 행동들이 다 맞다. 이거 암안심 여기서 일어나겠죠. 그런 이유인 것 같은데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도진교우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4번에 나태하지 말며 저도 네. 똑같이 생각을 했었던 게 네. 제가 집에 오면은 바로 소파에 앉아버렸어. 그러면은 이제 몇 시간 동안 계속 있어서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게 있었는데 그때 그 DJ가 했던 말 중에 너무 기억에 남는 게 집에 와서 바로 씻는 사람들은 성자다 이런 그런 말을 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말 사실 밖에서 긴장 속에서 살잖아요. 긴장 속에서 살다가 집에 오면은 몸이 사르르 녹아버려요. 그래서 그럼요. 소파에 그냥 녹아버려서 이게 나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순간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바로 씻고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늦어지니까 제가 결과적으로 늦게 자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저도 나태하지 말며가 가장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암안심도 나고 또 나태함도 나고 또 한 입으로 두 말도 하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원불교에서 내준 30계문 외에
자기만의 생활 패턴 중에 조금 경계해야 될 이런 사항들을 자기만의 그러니까 계문 것들이 특별히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이거를 많이 해서 주의하기 위해서 세운 계문은 아니고 그냥 어릴 때부터 듣기 싫어서 이렇게 비속어나 아니면 이렇게 거친 말을 사용을 하는 게 제 스스로도 되게 그게 별로 좋지 않고 듣는 것도 저한테는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그냥 아무도 나쁜 말 쓰면 안 돼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나쁜 말 쓰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걸 스스로 지키다 보니까 네네. 지금까지도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맨날 하는 말이 이렇게 놀 때 너 욕 한 번만 해봐 이런 거를 들어보고 싶다고 너가 욕하는 거를. 욕하는 거를. 네, 약간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네. 저는 스스로 그냥 말을 할 때 좀 거친 말을 용어적인 말도 그렇고 표현적으로도 최대한 바르고 고운 말을 쓰자라는 그런 스스로의 뭔가 계율,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전혀 근데 이게 평소에 말로 안 튀어나오려면 생각도 그렇게 안 하니까 말로 안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되게 스스로는 네.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고 싶은 규율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방을 볼 때 부정적으로 보지 않기인데 제가 상대방을 볼 때 부정적인 생각부터 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별로고 뭐가 좀 그렇고 라고 제가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이래서 내가 과실을 말하는 면도 이런 생각의 흐름대로 그냥 바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어요. 이 마음의 거울이 곧 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볼 때 최대한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가장 자신할 수 있는 그런 계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상대를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나 자신도 계속 긍정적으로 보니까 되게 상호작용이 되지 않을까? 좀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너와 나를 구분짓는 내가 아니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 나름대로의 계문을 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법마 상정급까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보통급 또 특신급 법마 상정급 이렇게 30계문을 저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계문에 관한 법문을 이제 지난주에서 제가 그 대종경 교육품 25장을 간단하게 읽어드렸는데 말미의 법문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공부를 마쳐볼까 합니다. 네,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더 많거늘 방금 귀하의 주장은 천만인 가운데 한두 사람에게나 적당할 법이라 어찌 한두 사람에게 적당할 법으로 천만인을 등한시하리요. 사람이 혼자만 생활한다면 자양자재하여도 별 관계가 없을지 모르나 세상은 모든 법망이 정연히 버려 있고 일반 사회가 고루 보고 있나니 불의의 행동을 자행한다면 어느 곳을 향하여 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생각하기를 사람이 세상에 나서면 일동일정을 조심하여 엷은 얼음을 밟는 것 같이 하여야 인도에 탈선됨이 없을 것이며 그러므로 공부인에게 계율을 주지 않을 수 없다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상이 그냥 우습게 여겨서 하루하루 지내가 버리면 허송세월하게 지나가 버리지만 우리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 얼음장, 얇은 얼음장을 걷는 기분으로 우리가 일상을 공부심으로 조심조심 주의심 있게 한다면 우리는 정말 30계문의 구속자가 아니라 자유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오늘 계문 법마 상정급부터 이제 다양하게 공부를 해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솔성요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법을 담는 사람들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이번 코너는 마음톡톡 법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사는 이야기부터 말 못할 고민까지 우리 마법사 법사그램으로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공감, 조언, 위로까지 저희들이 다 해드립니다. SNS에 주제를 미리 올려두니까요. 댓글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법스타그램 주제는
말하려고 하니까 벌써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데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뭐지? 바로 해외여행입니다. 해외여행.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즘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여름 휴가 하면 바로 동남아를 떠올릴 정도로 요즘은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청년들도 이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견문을 많이 넓힐 수 있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요즘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청년들의 해외여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휴가철이죠. 이제 네. 다들 그 해외여행 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두 교우님들은 어떻게 휴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사실 저는 이번 여름에는 네. 딱히 여행 계획이 없어가지고 그냥 다른 친구들 놀고 오는 거 이렇게 바라보면서 대리 만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려고 합니다. 네. 네, 나중에 많이 가실 테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네. 죄송하지만 저는 미리 다녀왔고요. 아. 저는 홍콩으로 갔다 왔는데 근데 동남아는 아니지만 네. 제가 항상 중국 쪽 이렇게 가보고 싶다 했는데 홍콩이 어떻게 보면은 뭐 유럽 문화권도 있고 네. 뭐 중국의 그런 문화권도 여러 가지로 이제 융합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신선한 재미를 많이 느끼고 왔었던 것 같아요. 네, 벌써 다녀왔다고 하니까 네, 부럽습니다. 네. 그니까요. 네, 그래서 다들 여행 갈 생각과 여행을 했던 생각을 하니까 네. 이제 벌써 이렇게 미소가 번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행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SNS에 해외여행을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여행에 미치다, 쇼핑 리스트, 여행 선물, 역마살, 여행 아리 등의 해시태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여행에 미치다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SNS를 보면은 네. 올라오는 사진 게시가 거의 한 80%가 여행 가는 사진이에요. 너무 진짜. 과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여행 한 번쯤은 이렇게 이제 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행을 가는데 왜 가나? 여행의 목적이 뭔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네. 여행의 목적이 항상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행을 갈 때 항상 이렇게 여행을 가는 계획도 누가 같이 가자 아니면 이 사람과 여행 가고 싶다 하면 그 여행 계획이 세워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과 내가 가장 시간을 재밌게 잘 보낼 수 있는 곳이 어딜까 해서 장소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원래 사실 이번에도 해외여행을 안 가는 게 제가 원래 방학 때는 항상 최대한 시간 내서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같이 여행을 가고 싶은 친구가 이제 교환학생을 가는 바람에 해외를 가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되게 가고 싶은 곳이 있었거든요, 해외여행. 근데 이제 저는 이 친구랑 여행을 하는 게 더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산상 한 번에 이렇게 여러 군데를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 있어서 여행은 이 친구랑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친구에 맞춰가지고 이번에 그냥 부산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누구와 함께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가 여행의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항상 먼저 가고 싶어서 간 적은 없었고요. 저희 언니가 여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언니가 가자고 해서 항상 갔고 또 제 친한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 여행을 갔었는데 항상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다시 한번 가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해외여행을 가는 진짜 이유는 그 한국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그 이국적인 그 요리와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나라의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나를 새롭게 만드는 느낌이 들어서 여행 갈 때마다 내가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감각들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그 감각들을 즐기러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이제 그 해외든 어디든 내가 어딘가 떠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웃긴 얘기지만 이제 그 제 생활 공간이 있으면 오늘 화장실로 여행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엉금엉금 가는 거예요. 여행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이제 이건 네, 요즘 청년들은 또 해외여행을 참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저희 공군사관학교 성무교당 그 학생들도
이렇게 해외여행을 방학 때마다 가는데 왜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이유가 뭘까요? 네, 광고의 영향도 되게 큰 것 같아요. 내가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뭐 스마트폰이나 또는 TV나 이런 데서 사실 저는 홈쇼핑에서까지 여행 상품을 팔고 있는 거를 보니까 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코라는 나라도 되게 많이 나왔었고 또 거기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도 되게 홍보하고 막 이런 거를 보면서 요즘에 되게 관광 상품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그런 것들이 일단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 많이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고의 영향도 큰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워낙 어플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바로 들어가서 내가 갈 수 있는 여행지에 뭐 비행기랑 호텔이랑 이런 것들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있거든요. 네, 너무 손쉽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네, 저도 그리스라는 나라를 여행을 갔었을 때 정말 제 이 손가락 안으로 모든 것들이 다 갈 수 있게 됐었어서 해외여행 쉽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하면은 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외여행 가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저도 도진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플이 정말 너무 잘 돼 있어서 특히 저는 되게 길을 잘 못 찾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 우리나라 안에서도 길 다니는 게 되게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헤매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해외에 나가는 게 되게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되게 이 지도 어플도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찾아다니는 것도 너무 쉽고 그래서 좀 두려움도 덜하고 특히 요즘에 되게 방송에서도 이제 외국이 많이 보여지잖아요. 네. 많이 보여지기도 하고 또 1인 방송에서도 이제 해외 모습 많이 보고 이제 어떤 메신저나 SNS로도 이제 해외 사람들과 많이 소통하는 이런 일도 많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 나가고 해외 여행하는 게 정말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린 게 아닌가 싶어서 네,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 가는 것도 방법도 쉬워지고 거기 이제 가는 그 익숙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가봤던 여행지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곳이 있다면 한 곳 좀 얘기하고 소감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갔었던 곳이 이제 작년에 친구랑 이제 대만을 갔었는데 그 진짜 해외를 여행한다는 게 되게 좋은 게 우리가 여기에서 대만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정말 그 나라에 대해서 정말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잖아요. 딱 거기 갔을 때 알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대만이 되게 그냥 기후가 되게 좋다라고만 따뜻하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가니까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항상 비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우비를 챙겨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행 갔을 때 항상 우비를 사고 이제 우산을 항상 챙겨가지고 다녔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는 거 알고서 건물을 보니까 실제로 건물이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가 복도가 있고 이 복도에 이렇게 위에 천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가 갑자기 오면 비 안 맞고 다닐 수 있게 건물들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대만이 이제 중국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친구랑 둘 다 중국어를 조금 할 수 있어서 갔었는데 되게 언어는 되게 중국어를 쓰는데 되게 문화는 중국보다는 좀 일본 문화에 더 가깝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역사적으로도 이 나라가 굉장히 많은 문화적으로 많이 영향이 있구나 그런 거를 실제로 이렇게 눈에서 보니까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아침과 밤을 보내는지는 거기 있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대만에서 제가 있었을 때 신기했던 게 되게 아침 일찍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행을 하다 보면 일찍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곳에서 아침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밤에는 되게 일찍 닫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되게 도심 같은 데 가면 이제 뭐 엄청 늦게까지 막 빛이 막 이렇게 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밖에 나와 있는데 한 10시, 11시만 돼도 다 들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친구랑 둘이 막 놀려고 우리는 이제 여기 한국에서 놀던 습관이 있어서 노래방이 없나. 그래서 밤에 좀 놀려고 했는데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랑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그게 정말 해외여행의 매력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도신교님은? 저는 그리스라는 나라를 2번이나 갔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언니랑 갔었고 두 번째는 엄마랑 언니랑 이렇게 셋이서 갔었는데 그 그리스라는 나라가 되게 환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리스 로마 신화 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여의교우님도 읽어보셨죠? 네. 그 그림 책으로 만화, 되어 있어가지고 네. 그거 한 번 그 자리에서 끝나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신화에 나오는 신전들이 진짜 제 눈으로 직접 보다 보니까 되게 환상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내가 다른 그러니까 나라도 아닌 다른 세계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하얀색의 건물 이렇게 벽들을 보면은 내가 마치 그리스에 살지 않았을까, 그리스에 내가 무엇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착각도 하게 되고 또 실제로 착각이라고 또 죄송하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지중해잖아요, 그리스가.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뭐 정말 그 날씨도 사실 되게 햇볕을 받는 느낌도 굉장히 다르고요. 또 우리의 피부색과 또 우리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피부색도 너무 다르니까 그런 것에서도 되게 이색적이었고 그 그리스에 상징하는 그 이제 열매가 올리브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음식에 올리브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올리브를 우리는 맨날 피자에 올려져 있는 그런 거무튀튀한 올리브만 보지만 거기는 생올리브를 먹는데 그게 저는 왜 피자에 올리브가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맛이 없어가지고. 거기 가니까 많이 먹었어요. 되게 많이 먹고 그리고 그 나라가 좋아하는 특정한 그 재료들이 있어요. 뭐 토마토, 오이, 올리브 이거는 절대 빠지지 않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이 나라 사람들이 되어가는 느낌이 되게 들었어가지고 내가 정말 또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겪고 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 뭔가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때 가족들이랑도 되게 너무 좋다고 막 그리스 여신 같다고 우리 뭐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굉장히 되게 착각 속에서 굉장히 행복한 여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양한 뭐 나라를 여행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기억 남는 곳은 티벳이 기억이 남습니다. 이제 티벳에 가서 오체투지 하면서 일생을 살면서 잘 살기를 염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하면 티벳은 잘 죽기 위해서 죽는 준비를 해서 더 복된 내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제 보여지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그 자리에서 오체투지 하면서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어볼까 했는데 그것은 조금 오바인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사람 옆에서 무슨 뜻으로 기도할까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진 찍기를 정말 많은 사진을 찍고 담고 왔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제가 아까 되게 인상 깊었던 나라가 그리스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리스를 더 재미있게 봤었던 이유는 제가 여행책을 한 권 사서 그거를 다 읽었었거든요. 다 읽고 꼼꼼하게 읽고 가니까 더 그 여행에 대한 재미가 많이 와닿았었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여행 스타일이 그렇게 사전에 어떤 나라를 가기 전에 그 나라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고 가는 게 좀 마음이 편한 스타일이라서 혹시 여러분들의 여행 스타일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저도 사실 가면 저는 되게 계획 없이 다녀요. 계획 없이 다니는데 그 전에 그렇게 계획 없이 다니려면 되게 많이 알아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친구랑 항상 여행을 갈 때 미리 그 나라에 가면 어디를 갈 수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미리 다 알아놓고 대강 처음에 계획을 짜놓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숙소 이런 건 다 잡아야 되니까 해놓고 간 다음에 막상 가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분위기가 되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의 어떤 날씨랑 우리의 기분과 그런 거에 따라서 봐놨던 게 있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여기 갈까? 그래서 그냥 원래 B를 가려고 했는데 A를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진짜 뭔가 자유로운 여행 같고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 여행을 갈 때 그 숙소를 딱 정해두면 그 숙소 근처에만 있어요. 뭐 관광지를 간다거나 그러지 않고 동네 아이들과 친해지고 그 동네 슈퍼 아저씨하고 인사 나누는 그런 여행이 취미는 아닌데 그러한 정겨움을 맛보려고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만약에 이제 어떤 그 계기가 돼서 만약에
그 인도에 간다. 그러면 그 인도의 숙소를 정하게 되면 그 인도 주변에 있는 뭐 식당이라든지 슈퍼라든지 아니면 동네 아이들이 한번 보면 계속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인사하고 그러한 또 다른 하나의 나의 동네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걸로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네. 전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돈 왜냐하면 들여서 네. 차라리 그냥 네 동네에 있지 왜 여행까지 가서 그렇게 하느냐. 동네를 아니 만들고 있으면. 그런 것도 그렇고 네. 사실 여행을 갔다 와서 뭐 그 나라에 상징하는 어떠한 이런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명소 같은 네. 것들이 있는데 그 랜드마크라고 하나요? 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갔다 왔어 이러는데 아니 나 네. 그 아이들과만 친해졌어. 동네를 만들고 왔어. 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 랜드마크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서 본들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거기에 사는 사람과 나는 인사한다. 아는 척을 하고 이렇게 심적으로 이심전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눴다. 그런 거에서 저는 의미가 좀 깊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희들이 여행 각자 스타일과 또 가본 곳을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여행은 참 의미가 각자만의 그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참 의미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매번 여행 갈 때마다 그 여행의 목적도 다르고 거기서 얻어오는 것도 다 다른데 가장 변함이 없는 거는 그냥 그 나라든 그 지역이든 어디 여행 갔을 때 새로 발견하는 나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을 살 때는 알 수 없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게 정말 여행을 떠났을 때 내가 그 여행을 떠났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닐까. 저한테는 여행의 참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행을 가서 내가 무엇을 했다 이런 것들을 너무 보여지는 삶으로 이렇게 가는 여행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는 분은 그 유럽 여행을 갔었을 때 단 한 번도 사진을 찍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자기 눈으로만 담고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그동안 너무 사진을 많이 찍지 않았나 네. 또 너무 보여지려고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 가서 그 순간에 그 나라의 느낌 또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행에서도 그 순간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이렇게 개문 범마 상점급부터 해외여행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느 버스 회사의 슬로건이 우리의 목적지는 고객님의 행복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행의 목적지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공부인의 목적지는 일원상의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다투며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법사와 함께하는 시간 늘 공부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에 늘 실천하는 그 긍지까지 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자 그럼 오늘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마음에 법을 담는 사람들 와,